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현대 전쟁은 말 그대로 드론 전쟁의 대세입니다. 최근 미국이 아프가니스탄에서 이슬람 무장단체 IS를 공습한 것도 드론을 이용한 것이었습니다. 로이터에 따르면 지난달 말 미국 국방부는 아프간 동부 난가하루주에서 드론 한 대를 동원해 IS의 아프간 지부인 이슬람국가 호라산을 공격했습니다. 미 국방부는 목표물을 제거했으며 민간인 희생자는 없다는 정보를 입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미국이 공급에 투입한 무인 공격기 MQ-9 리퍼는 하늘의 암살자로 불리는 것처럼 적대 세력의 요인을 핀셋처럼 제거할 수 있습니다. 지난 2007년부터 실전 투입되고 있는 암살 전문 드론으로 미군은 리퍼를 이용해 테러 계획에 가담한 것으로 추정되는 IS 대원이 탄 차량을 폭탄으로 공격했습니다. 비록 아프간 철군으로 전쟁 종료를 공식화했지만 미군의 희생을 가져다준 아프간 내 IS 테러 세력들과 또 다른 전쟁을 표명한 것인데요. 오늘은 현대전의 게임 체인저로 자리잡은 드론 무기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 한국은 어느 수준에 와 있는지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미국의 리퍼는 앞서 소개해드렸던 것처럼 목표물을 핀셋으로 집어내듯이 정교하게 공격하는 살상용 드론입니다. 2세대 드론인 리퍼는 길이 11m, 너비 20.1m에 950마력의 엔진을 장착했습니다. 최고 시속 482km로 날 수 있어 현재 기술로 요격이 쉽지 않습니다. 대당 1700kg의 각종 무기를 탑재할 수 있으며 닌자 폭탄이라는 별명을 가진 요인 암살용 폭탄 헬파이어 R9X를 장착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미국에는 무인 항공기의 F-20이라고 불리는 RQ-4 글로벌 호크도 있습니다. 글로벌 호크는 지난달 한미연합훈련에 투입된 적도 있는데요. 고고도 무인 정찰기 글로벌 호크는 세계 최고 수준의 장시간 채공이 가능한 무인기로 지상 20km 상공에서 레이더와 적외선 탐지 장비 등을 가동해 30cm의 물체까지 식별할 수 있습니다. 작전 반경이 3000km에 달하고 32시간에서 40시간 연속 작전을 펼칠 수 있어 사실상 24시간 상대 지역을 감시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현대전에서 무인 항공기의 중요성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데요. 그동안 우리 방산 항공업체들도 무인기의 군사적, 경제적 가치에 주목해왔습니다. 한국의 무인기 도입 상황과 개발은 어느 단계일까요? 방위사업청에 따르면 지난달 우리 군이 글로벌 호크 4호기를 비공개로 인도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현재 국내에 도입된 글로벌 호크 4대는 한 지방 공군기지에 모여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글로벌 호크는 작전 반경이 3000km에 달해 북한 전역을 살펴볼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32시간 이상을 비행하며 20km 고도에서 지상 30cm의 물체까지도 식별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초대형 방사포 등 군사적 움직임을 우리 군이 독자적으로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현재 북한군의 군사적 움직임은 미국의 군사 감시 위성에 주로 의존하고 있지만 글로벌 호크가 실전 투입되면 앞으로 우리 군의 단독 정보력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커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현재 글로벌 호크는 시험 운영 중으로 조만간 실제 작전에도 투입될 전망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 군도 미국의 리퍼처럼 킬러 드론 시대를 열었는데요. 실제로 소형 자폭 드론 등 다양한 킬러 드론을 도입하는 계획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선 목표물을 향해 날아 들어간 뒤 폭발에 파괴하는 소형 자폭형 드론이 있습니다. 육군 특전사의 최정예 특수임무여단은 내년부터 이스라엘제 소형 자폭형 무인기 수십 대를 도입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우리 군 특수부대가 이런 무기를 도입하는 것은 처음 있는 일인데요. 특전사 특임여단이 도입할 킬러 드론은 이스라엘 국영 방산업체인 IAI사의 로템L로 알려져 있습니다. 로템L은 프로펠러가 4개 달린 쿼드콥터 형태이며 비행체 중량은 5.8kg, 작전 거리는 10km, 비행시간은 최대 45분으로 탄두는 수리탄 2발 정도의 위력을 갖고 있습니다. 요인 암살 임무를 수행할 경우 목표물을 향해 돌진하다가 임무가 취소되거나 잘못된 표적으로 식별될 경우 공격을 멈추는 회피 기능도 갖추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무인기 앞부분에 탑재된 카메라로 병사가 표적을 식별해 공격 지속 여부를 결정할 수도 있는데요. 병사가 메고 운반할 수 있고 차량, 선박에서도 발진이 가능하며 크기와 소음이 작아 유사시 발견하기도 격추하기도 어렵습니다. 이 같은 특임여단 자폭형 무인기가 도입되면 유사시 주변국이 핵미사일 도발을 할 수 없도록 억제하는데 유용한 수단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외에도 군 당국은 다양한 국산 소형 자폭형 무인기를 도입 중인데요. 하나, LIG 넥스원 등 국내 업체들도 선진국 제품을 모델로 국내 개발에 뛰어들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그 모델 중에 하나가 미 육군과 해병대가 사용하고 있는 스위치 블레이드입니다.
미 에어로바이런먼트가 개발한 스위치 블레이드는 아프간전, 대 IS 작전 등 여러 실전에 활용된 적이 있고 최대 10km까지 비행이 가능하고 수류탄 정도의 위력을 갖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미국의 리퍼와 비슷한 국산 무인기도 개발 완료 단계에 있는데요. 바로 국산 중고도 무인기입니다. 이는 대한항공이 개발 중인 무인기로 내년에 개발이 완료될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리퍼처럼 폭탄, 미사일을 장착하는 무인 공격기로 개량될 예정으로 길이 13m, 폭 25m, 최대 고도 13km에서 운용될 수 있고 비행시간은 최대 24시간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미 중동 국가에서도 국산 중고도 무인기 수입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고성능 인공위성을 대신할 수 있는 중고도 무인기는 미국 이외에도 다른 군사 강국도 개발이 쉽지 않은 무기체계로 알려져 있습니다. 중고도 무인기의 핵심은 위성 네트워크 기술과 운용 GPS 기술이 관건으로 꼽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한국은 이 같은 어려운 기술을 이미 수년 전에 구현해냈었는데요. 고도 10km 이상에서 작전하는 한국의 중고도 무인기는 지난 2011년 시제기가 완성됐지만 안타깝게도 미국의 군용 GPS 거부와 인공위성 통신체계가 미흡해 사업이 수년 동안 지연됐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한국도 독자적으로 KPS를 구축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주요 언론에 따르면 한국은 내년부터 한국형 GPS로 불리는 KPS 구축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한미 위성항법 협력 공동성명에 따른 것인데요. 앞으로 KPS가 구축되면 미국 GPS와의 상호 운용성 강화로 한반도 인근의 위치 정보 정확도가 크게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뿐만 아니라 KPS는 미 GPS가 교란 때문에 마비될 경우 이를 대체할 수단으로도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마비된 미 GPS 대신 우리 미사일 등 각종 무기를 유도하고 위치를 확인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전문가들은 미사일 지침 해제는 무인 전투기를 비롯해 첨단 무인기, 강력한 순항미사일 개발에도 돌파구를 열어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원래 미사일 지침에는 무인 항공기도 규제 대상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무인 항공기 개발에 큰 어려움을 겪었었습니다. 그러다 2012년 개정을 통해 현재는 무인기 탑재 중량 상한을 500kg에서 2.5톤으로 늘린 중형 무인기 개발이 가능해졌습니다. 즉, 미국의 장거리 고고도 전략 무인 정찰기인 글로벌 호크보다 한 단계 낮은 수준의 무인기 개발까지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이번에 미사일 지침이 완전히 폐기됨에 따라 앞으로 우리 군은 탑재 중량 2.5톤 이상인 대형 무인기도 개발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군에서 개발 완료 단계인 중고도 무인기에 보다 많은 무기와 장비를 실을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뿐만 아니라 향후 러시아의 차세대 무인 전투기 S-70 아우트니크처럼 3톤 이상의 임무 장비와 무장을 장착하는 무인 전투기도 개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외에도 원거리 함대 엄호 임무, 탄도탄 요격 공중 초계, 초장거리 침투 임무도 수행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한국의 독자적인 감시 정찰 능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이제 드론은 공상과학 영화 속에서만 만날 수 있는 주인공이 아닙니다. 이미 현대전장에서 드론은 정보 감시 정찰 기능을 넘어서 공격, 전자전 등 그 역할과 기능이 점점 확대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처럼 드론 전쟁이 본격화되면서 세계 각국에서는 군사 혁신을 이끌 무인 체계에 주목하며 기술 개발에 본격적으로 뛰어들고 있습니다. 물론 한국도 예외는 아닙니다. 한국은 드론 전쟁 시대를 오래전부터 예견하고 지상 로봇 분야에서 다양한 개발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이제 소형 자폭 드론에서 중대형 무인 공격기에 이르기까지 한국형 킬러 드론은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과 일본, 중국에 대응할 수 있는 우리의 전력 중 하나로 자리 잡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는 한국형 드론봇 전투 체계를 전 세계에 널리 알리는 날이 도래할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의 생각이 모였을 때 진정 가치 있는 지식이 완성될 것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